청렴 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국방본이 연구소로 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주로 담당하시는 게 이제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의 어떠한 뭐 일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그 군의 사업과 사건에 대한 네. 조사, 분석, 네. 문제 제기. 과거에 어떤 방산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 단장도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조사관도 했고 네. 또 이제 사망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조사 과정도 했고 해서 군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사 업무를 군에서의 수사 업무를 많이 하셨던 거네요. 그 군에서는 원래 저희가 이제 군수 분야라고 그래서요. 그렇죠. 입찰 계약 네네네네. 이런 사업 담당자를 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주로 방산이나 군납 비리 사건에 제가 좀 잘합니다. 오히려 방법을 아시니까 돈을 더 많이 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잘못되는 거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제가 군에서 직접 그 일 자체를 해봤고 그러니까요. 조사를 해봐서 아니, 그 눈을 지금 감으시면 진짜 뭐 누군가는 정말 많은 돈을 주겠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은 워낙 이 방산 분야를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보도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데 생각보다 이 방산 분야가 굉장히 시장도 크고 근데 이걸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상담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기존에 뭐 큰 업체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또 신규로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 카르텔이 워낙 심하고요. 네,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저도 관심이 좀 있었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보통 변호사님들이 네. 사건을 맡으면 네. 저한테 그 자문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시겠네. 실무 분석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초안은 제가 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만약에 저도 뭐 그런 기회가 생기면 네네. 우리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참 이 안교익 장관의 탈행 의혹이 처음에 조금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듯 보였었는데 이걸 거의 안교익 장관이 지난번에 유럽의 대통령과 순방을 마치고 같이 갔다가 온 뒤에 저는 뭔가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와서 하는 행태는 그냥 뭉개기예요. 전형적인. 네, 그냥 뭉개고 가자. 어쩔 것이야. 뭐 그런 듯. 뭐 내가 나중에 임기 마치고 나 고칠 거야. 수정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건 어차피 거짓말이고. 네. 아니 근데 뭘 고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정정 신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수정을 받아준다면 네. 지금 신청서를 넣어야 그게 신뢰가 가죠. 그러겠네요. 그럼 병무청에서 검토를 해서 네. 이제 짜고라도 그렇지.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관이. 왜냐하면 병무청도 국방부 외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병무행정의 피해자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왜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계속 입고 계신지. 피해를 가지고 그 어떤 게 피해라고 그래서 신청서 넣는 순간 본인은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넣는 못 넣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정권이라도 병무청이 그걸 수정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잘못된 근거가 제시가 됐었을 때야 이건 우리가 과거에 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무청이 국방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병무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착오를 그리고 직권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권 정정이 있어요. 그러면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조정해주면 되죠. 왜 근데 진짜 장관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병무청에서 이걸 뭐 직권으로 뭐 수정을 했다든지 수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사항이 됐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이제 그 대충 풍문으로 들었던 거는 10몇 년 전이에요. 10몇 년 전에. 안규백 장관이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보통 국방위원이 되면 그 당시에 기무사죠. 기무사에서 첩보를 확인합니다. 세평조회 같은 걸 하니까 자료를 보죠. 그렇죠. 자료도 볼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그때부터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니 그러면 이걸 국방위원회만 거의 10년 넘게 안규백 장관을 했단 말이에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 거의. 그래서 작년 인사청문회에 무사히 넘어간 거죠.
오히려 봐준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대 내에서도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이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환 자료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다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영수 센터장님이 이것을 지금 안 장관을 그래서 당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발인 조사도 이미 받으셨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제 고발장이나 고발인 조사에서 주로 하신 말씀은 이 자료 무엇을 보면 충분히 금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육군본부 어디다 병무청 어디다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이거 수사사항이 아니거든요. 자료 확인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은 자료 요청을 안 할 겁니다. 경찰은 수사 자체를 시작 안 할 겁니다. 이게 연기를 피웠던 게 법리적으로 이게 사건 수사할 대상이냐라고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은 안 하겠다는 거죠. 제 말이 100%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순간 자료를 행정기관 자료협조 요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료 요구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받으면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난감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언론에서든지 세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병적 기록부만 공개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왜 이거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저가 작년에도 그렇게 들었어요. 청와대나 인사검증 할 때 병적 기록부만 숨기면 설은 있지만 버틸 수 있다. 병적 기록부만 공개가 되는 것을 막으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건 이 탈령 때문에 도저히 청와대에서 임명 못할 것이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일주일 뒤에 제가 임명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만 공개 안 하면 썰은 있겠지만 버틸 수 어떻게든. 그게 이제 처음에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전략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미 안규백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에 인사검증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래서 여당 국방위원회에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직접 그 병적 기록부를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그걸 보고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 아니면 보좌관이 됐겠죠. 어떤 식의 전화 통화를 하냐면 이게 병적 기록부가 있어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왼쪽에 몇 조줄을 봐라. 그러면 뭐가 써 있고 여기가 써 있고 그러면 여기에 구금 30일밖에 없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으로 보면 이게 복무에 어느 부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인사명령이 그럼 부대 변경을 했나? 그러니까 육군교도소 갔으면 부대 변경을 하거든요. 그렇죠. 육군교도소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전역 일자가 오른쪽 밑에 칸에 나와요. 그쪽을 보자. 그럼 전역 일자 한 개냐 두 개냐고 물어봤어요. 한 개인데요. 그러면 한 개라는 거는 소집 후, 재소집 후, 재소집 해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적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부대 행정병이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인사명령이 작성을 해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 장관 말대로 85년 1월 4일에 소집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인사명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병적 기록에다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소집 됐어요. 그러면 소집 일자 거기다 다시 작성합니다. 그러겠죠. 8월 31일 날 재소집 해제가 됐어요. 그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럼 두 개가 있어야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한꺼번에 작성하지 않아요. 그 부대에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인사명령이 나왔을 때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봐라 저쪽 봐라 여기에 뭐가 써 있느냐라고 계속 했던 게 병적 기록부를 보면서 보좌관은 보고 있었고요. 그러겠죠. 저는 그래서 앞쪽은 넘길 필요가 없어요. 앞쪽은 뭐 신체 검사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위쪽에 어떻게 됐고 밑에가 어떻게 됐고 옆에가 어떻게 됐고. 근데 저는 이 병적 기록부를 수백 번을 봤잖아요. 군사망사고 조사과정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들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병적 기록부를 직접 보시진 못했지만 그걸 확인하는 보좌관의 전화 통화 유선상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안규백 장관의 어떤 탈영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거는 장기간의 탈령으로 인한 기록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 내가 말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연락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탈영. 소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역시 이거는
장기간 근무 이탈이어서 네. 구금이 됐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다시 소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과 기록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전과가 안 되는 게 네. 이 기소가 안 됐잖아요. 기소 유예가 돼 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구속 상태 수사. 구속 수사만 된 거지. 예. 그냥 기소 자체 기소 유예가 된 거죠. 그냥 기소 유예 처분만 되니까. 그러니까 예. 원래는 아시겠지만 네. 7개월간의 장기 근무 이탈이면 무조건 기소해서 네. 최소한 근무 이탈의 군형법상 최소 3년 이상은 그렇죠. 실형이죠.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예.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무 공직에도 안규백 장관은 갈 수가 없는. 빨간 줄이 걷잖아요. 네. 그것도 근무 이탈 빨간 줄은 취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 되고요. 네. 민간 기업에서 안 받아줍니다. 네. 그랬어야 할 인간이 아. 지금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냥 어디 가서 취업이나 공무원 말고 뭐 자영업을 하셨겠죠. 뭐, 뭐 식당을 하던가 네. 건설 현장에서 네. 뛰어야 되는 사람이 네. 감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장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그때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들었던 어떤 이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2차 탈영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국방부 안규백 저는 의혹이라고 말 안 했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자료 다 분석했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는 크로스 체크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크로스 체크는 네. 밖에서 하겠습니까? 안에서 하겠습니까? 보통 안에서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국방부나 안규백 장관은 특별한 입장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복무를 하고 뭐 해제가 됐다라고 계속 얘기는 그러니까 하고 그분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건요. 네. 탈영해서 구금 당해서 추가 복무를 했다라는 다 했다. 네, 그러니까 22개월 다 했다. 아니 근데 원래 이분은 14개월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14개월인데 심지어 당시에는 대학생들도 교련을 받았기 때문에 교련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45일의 면제 기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수한 게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1월 4일 날 소집했을 때 됐다는 그게 아니라 11월 84년 11월 19일 날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11월 중순에 됐었어야 원래 정상인데 그리고 아마 입대일이 83년 3년 11월 5일이면 당시에 같이 안규백 장관과 같이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갔었으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에서 교련 이수를 하고 간 사람들은 전방 실습까지 가면 12.5개월. 그러니까 그러면 다 11월 19일 날 24년도 아니 86년도 11월 19일 날 다 소집 해제가 돼서 다 나왔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무슨 교육 봉사한다고 네, 그러니까 후배들 교육 봉사한다고. 교육 봉사한다고 45를 자진 복무했다.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김영수 센터장님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번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장관이 지금 이 기록 보면 안규백 장관의 주장은 85년도 1월 4일에 1차 소집 해제가 됐고 그래서 3월 달에 3학년 1학기를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그 3일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3일 더 근무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85년도 8월에 남은 자녀 복무 기간을 복무하고 8월 31일 날 2차 소집 해제가 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수 센터장께 주장하시는 내용은 84년도 후반기 군무 이탈이 확인돼서 헌병대에 체포가 됐고 구금 30일 있었지만은 이게 이상하지만 당시에 기소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군무 이탈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해서 7개월 동안 한 것인데 그래서 85년도 8월 32일 날 소집 해제가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안 장관의 주장에서 문제가 있다던 2차 소집 해제라고 한다면 2차 소집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재소집이 있어야죠. 재소집일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병무청에서는 추가적으로 재소집이 없었다는 것이고 재소집 법령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병무청의 국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재소집에 대한 제도가 법령상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재소집이 됐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이제 추가 사유가 조사 기간 때문이라 하는 것도 법령에 없지만 재소집 자체에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제도가 없으니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러구나. 그러면 네. 본인 말대로 하면 본인을 비롯한 1985년도 전 방위병 중 네. 재소집 건수가 몇 건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럼 모두가 없으면 본인도 없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2차 탈영을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안규익 장관 아까 3월달에 학교를 다녔다 성균관대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탈영 기간 아니냐? 왜? 그 기간이 이 학적 기록부를 보면 83년도 11월 5일에 입대를 해서 85년도 1월 4일날 제대를 했다라고 학적 기록부에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학적 기록부죠. 네. 병적 기록부가 아니죠. 학교에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병무청이 확인해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떤 서류를 냈던가 주장을 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85년도 3월 달부터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분이 뭐였냐는 거죠. 군인인데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건 사실인데 신분이 군인이면 탈영이죠. 그 기간이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2차 탈영 기간이다. 그 기간이. 그리고 본인이 제출한 거에 보면 병적 기록표 말고 병적 증명서가 있어요. 증명서에는 입대가 83년 11월 5일 그대로 그 다음에 소집 해제가 85년 8월 31일로 그렇죠. 연속돼 있어요. 중간에 끊기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재소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연속된 복무인 거죠. 22개월이. 학교를 어떻게 다녔지? 그러니까 그게 더 그거는 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1차 탈영할 때는 연대장이 봐준 거잖아요. 그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헌병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칙은 기소를 해서 깜빵을 가서 징역을 3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걸 봐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에서 측면에서 이제 봐준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그 당시에 보안대나 사단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면대장도 시비 못 걸잖아요. 면대장은 뭐 당연히 사단에서 그렇죠. 그냥 출근한 걸로 도장 찍어 그러면 자기가 왜냐하면 면대장이 한번 봐주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듣다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소집 해제 그러면 이게 수사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수사 기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원칙으로 따지면 기소유예도 경찰에 사건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죠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 제가 그때 천하람 의원이 저희 인터뷰를 한번 오셨었는데 방첩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첩사에서 이제 자기들 지금 방첩사가 없어져서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조난 자료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있는데 못 줘가 아니라 못 찾는 거죠. 못 찾는다. 안 찾는 거. 안 찾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런 근데 이 지금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2차 탈영 의혹에 대해서 안 장관이나 그 다음에 국방부 측의 반응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제가 주장하는 탈영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고소고발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혀 근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아니 약간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해요. 도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욕죄라는 것은 안규백 장관이 탈영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별도의 범죄 구성 요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별도를 가지고 저를 고소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영 사건의 사실 여부를 다투지 말고 내가 모욕죄라도 왜냐하면 장관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군대 지휘관이 그럼 보여줘야죠. 그냥 저한테 계속 저 앞으로 계속 모욕할 거거든요. 그거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우리 장병들은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시던가 쪽팔리면 그만두던가. 아, 그 말은 곧 둘 것 같긴 한데.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병무청 자료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그 이 소집일 관련해 가지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과 같이 83년도 11월 5일 날 입대한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 추가 복무한 인원을 자료를 보내줬어요. 물론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그 기간이 똑같은 사례자가 딱 한 명이 있어요. 그게 83년도 11월 5일에 입대해서 85년도 8월 31일에 소집 해제가 된 일인이 이름은 없지만은 딱 한 명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예, 이게 강하게 좀 추정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기에 그 추가 복무 사유는 병무청에서 안 보냈어요. 아, 추가 복무 사유는 근데 확인은 했죠. 아, 네. 그래서 질병 1명, 장기 근무 이탈 5명이랍니다. 아, 그럼 누가 뭐 그 질병인지 누가 근무 이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6개월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6개월 이하의 근무 이탈은 당시에 엄청 많았어요. 아, 그렇죠. 뭐 그 방위병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것도 근무 이탈이니까. 근데 지금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6개월 이상 추가 근무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중에 딱 6명인데. 그러니까 저 두 개를 묶어보면 병무청이 자료 2개를 내잖아요. 당시에 재소집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규백 장관이 이야기한 재소집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기에 근무 이탈로 인해서 추가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저는 그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충분히 이 과거가 다시 이렇게 쭉 퍼즐이 맞춰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차 탈령이 있어야지 학적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학적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는 면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단 정도에서 봐주면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85년도 1월 즈음에 언제 그러니까 그러면 탈영이 돼서 잡혀온 건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소집 해제를 시키려면요. 한 달 전에 복무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었는지 출근을 했는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까워 온 거잖아요. 어쨌든 11월 19일이든 84년 1월 4일이든 그럼 저기 보시면 그러면 일일 근무 상황부를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에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아, 도장이 뭐 출근 도장이나 이런 게 안 찍혀 있어서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했다거나 어쨌든 실제 출근이 안 했다는 게 저기에서 확인이 돼서 그러면 소집 해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이제 찾겠죠. 그래서 잡혀와서 구금이 되죠. 그러면 추정을 해보면 85년 그러니까 84년 후 5년 가을 늦가을쯤 가을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즈음에 아마 이게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됐고 그때쯤에 아마 그러면 잡혀왔을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조사를 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듯이 그 센터장님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당시에 조사를 그때 30일 동안 구금이 돼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재판조차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자료에서 딱 보시면 안규백 장관이 전역 후 3일 동안 도장이 조사받느라고 도장이 안 찍혀서 안 찍힌 3일 동안을 받기 위해서 재소집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셨죠. 저거 잘 보시면 만약에 3일이 도장이 안 찍혔어요. 조사받느라고. 그러면 복무 점검에서 3일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3일을 추가 복무하죠. 아, 그러면 1월 4일이 아니라 1월 7일 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조사받느라고 3일 동안 출근부 도장이 안 찍혔다고 주장했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집 만료 30일 전에 저 복무 점검을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월 7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굳이 뭐 8월 달에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조사가 만약에 군복무 기간에 산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저 규정에 의해서 맞네요. 3일간 추가 복무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전역
소집 해제했다가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부를 이유도 없죠. 그래서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제대를 시킬 건가 말 건가를 사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 그냥 군대에서 실수로 너 나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없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만약에 근데 군무 이탈을 했다.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안규백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 한 달 군무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대를 시켜주고 네. 다시 한 달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제대를 스톱시켜버립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없던 일을 만들어내다 보니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절차를 그냥 다 그래서 제가 까먹고 제가 모욕죄로 네. 제가 고소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국방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군 생활을 했고 조선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규백 장관이 이걸 준비할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네. 초등학생 수준의 아마추어도 아닌 유치원 수준의 아마추어 같은 거짓말을 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도대체 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핑계를 대야 되느냐. 네. 내가 후배나 누구를 때렸다. 그랬는데 구류가 3일을 살았다. 네. 그러면 구류는 분명히 저거잖아요. 그 복무 기간에 안 들어간 자. 그렇죠. 근데 구류를 3일을 붙잡혀서 살았는데 네. 나중에 구류를 빼먹고 날 제대로 시켜줘가지고 다시 3일 불렀다. 그러면 병역법상 구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있죠. 그렇게 가던가. 네. 내가 애들을 때렸는데 영창을 갔다. 영창 15일을 빼먹고 제대로 시켜서 다시 왔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변명을 했으면 이게 행정착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이런 행정착오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수방사에서 얘가 영창 15일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걸 빼먹고 제대로 시켜버렸구나. 난리가 난 거죠. 이건 행정착오잖아요. 그렇죠. 병무 행정착오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추가 복무해.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소송을 했죠. 아니 제대시키는 거 행정착오로 니들 잘못이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겼어요. 법원에서 아니 행정착오로 니들이 잘못한 거지. 그걸 왜 하느냐라고 해서 제조 소집이 불법이다. 그래서 그 행정착오한 그 행정관들은 다 징계먹었고 그렇겠네요. 이 사람은 국가배상 받았어요. 그렇겠네요. 15일간 불법 구금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행정착오 위해서 전역을 시킨 사람을 다시 불렀다는 게 이게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규백 장관 말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제가 아마추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헌병대가 조사받다 이거 말고 내가 싸움판을 좀 해서 며칠간 구리나 영창을 살았는데 행정착오를 해서 나를 제대로 시켜버렸어. 이걸 워낙 오래전부터 본인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문제가 분명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어디 가서 이슬 짓고 한 데가 있던데요. 본인이 탈영을 했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거기가 35사 105연대 2대대요. 대선면. 근데 당시에 대대장이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한간에 이거 안규백 장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당시에 경찰서장과의 어떤 껄끄러운 과정에서 뭐 그게 투서가 돼서 이게 그거는 1차 탈영 때 파출소장. 파출소장이 그랬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근 안 하면 면대에서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쪽 혼동된데.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때 그 85년도면 83년도면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저는 이제 면이라는 시골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면의 3대 유지가 있잖아요. 면장, 그렇죠. 파출소장, 면 중대장이거든요. 그렇죠. 세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렇죠. 한 사람은 그러니까 또 안규백 장관과 같은 동양이시기도 하고 뭐 고향도 가까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그래서 고등학교도 아마 같은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 저는 아니고 고등학교는 강주로 가셨으니까. 강주로 가셨고. 맞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주변 고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도 이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일 하나만 여쭈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안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규백 장관과 방산업체들 간의 유착 사건,
해병대 최상병 사건, 구명활동에서의 역할, 군 장군들의 진급시 영향력 행사, 성능 미달 대북 확성기 비리 사건 은폐, GOP 과학화 성능 개량 사업 이게 약 4,200억 정도 졸속 추진된 내용들. 이러한 안규백 장관과 어떤 그러니까 국방위원을 하면서 있었던 어떤 이 되게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올려놨거든요. 이런 직접 사업을 많이 했고 조사를 워낙 많이 해서 네. 모든 거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요. 분석 보고서를 이런 만들죠.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한번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이런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국방권익연구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마리논 추락 사건이고 이게 GOP 과학화예요.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이게 제가 하는 분석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이제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 자, 뭐냐면 안규백 장관이 국방위원회만 왜 유독 15년을 있었고 국방위원회가 우리가 경로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 오래 있던 안규백 장관이 간사도 하고 그렇죠. 위원장도 하고 하셨죠. 여야도 하고 이러면서 네. 자, 그 방산업체나 군이 누구한테 줄을 대야 되고 아. 그리고 다른 국방위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 국방위원들은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국방위원 하시잖아요. 그분 분들 가시니까. 그러니까 실제 국방 업무는 실세 중에 실세죠. 누구를 통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해병대 이사단 최상병 사건 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청와대에 구명 로비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민주당에서 엄청 깠죠. 그렇죠. 근데 구명 로비의 핵심의 주체는 안규백입니다. 제가 임성근이하고 제 동기고요. 제가 구속되기 2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찾아와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안규백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 아니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임성근이 2번 근무하고 그랬죠. 원스타 달고 한 기수에 보통 별이 투스타가 1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기수만 2명이 나왔고 2차 소장 진급이 나온 게 우리 기수만 있어요. 그게 임성근인데요. 그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임성근이가 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의 임성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권 때 무슨 라인이 있겠어요. 그러면 청와대에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안규백 장관입니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에 의해서 청와대의 구명 로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시발점이 어찌 보면 그 임성근 사단장이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규백 고등학교 선배 안규백이죠. 의원이었었고 당시에 그 의원을 통해서 어떤 국방위 위원이었었을 테니까 워낙 인간관계가 좋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워낙 좋아요. 좋습니다. 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냐면 임성근이 저 찾아왔다고요. 나 어떻게 특검을 하고 교속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처럼 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너 어차피 너는 타겟이다. 그러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에 분명히 안규백 의원의 실명이 기입이 그래서 조사 받았잖아요. 있을 것 같고. 근데 조사를 받았는데 전혀 뭐 그런 그런 거 안 까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근데 내가 고등학교 선배인데 어떻게 하냐. 나 그동안 도와줬는데. 근데 그런 거 하면 그쪽에서 너 봐줄 것 같냐? 봐주지 않죠.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응? 그리고 너 같이 죽어라. 왜 용기가 없냐? 저도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뭐 그런 저를 찾아와서 직접 하소연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죽으려고 하면 그렇게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러면서 참 민주당 의원에게 부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워낙 안규백 의원이 대인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도 야든 국방위를 워낙 오래 해서 이런 걸 왜 언론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세간에 저도 처음 안 사실이니까 이런 게 이제 알려져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청와대 로비 사건 있잖아요. 그
재특검 하자고 하세요. 아, 실체가 진짜? 누군지.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왜 특검 지난 최이병 특검 했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최이병 특검을 굉장히 비판한 게 아니 도대체 수사를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성과도 별로 좋지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으로 잡은 게 청와대 로비설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청와대 로비를 누가 했느냐? 아 그게 안규백 장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종합특검 하고 있는데 다시 그럼,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할 수 있겠네. 네, 할 수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한테 불러가지고 저를 만났는지. 진짜요? 안규백과 통화했잖아요. 14분 동안. 네네네. 그럼 14분 동안 뭘 이야기했겠어요. 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이 당시에 네. 그 청와대 거 있어요. 안보실에 네. 누군지도 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예. 꼭 한번 그렇게 좋아하는 최상병 특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오늘 좀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조금 의혹이 해소는 안 되고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고 새로운 의혹까지 나오는 오늘 이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센터장님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할 시간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군의 기강과 사기가 엄청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예. 그 책임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아, 그 정말 사명감이라든가 사기 떨어지고 네. 이런 네. 거에 주체가 장관이에요. 그렇죠. 장관이 원인 제공자지 아, 우리 현역들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강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기강 회의가 생겼다고. 그래서 정군 지휘관 회의하면서 할 때 네. 거기 지휘관들이나 현역 장면들이 네.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은요. 네. 제가 만나본 현역 90% 이상은 네. 탈령을 기정사실하면서 장관으로 자격 없다. 그리고 그렇죠. 쪽팔린다. 그렇죠. 저런 장관을 지휘관으로 있다는 네.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네.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을 해서 다시 국방부가 태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꼭 네. 전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안교육 장관의 거짓 표명이 꼭 이런 시일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고맙습니다. 뵙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